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사실 뭐 청문회 통과해가지고요. 마음에 들건 안 들건 대통령 임명하면 됩니다. 그런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있는 건데 네. 김상조는 경제개혁에 재벌 계획에 있어서 상징적인 인물이거든요. 이분이 낙마해버리면 동력이 확 떨어집니다. 아, 큰일 납니다. 그래서 김상조는 자유한국당과 재벌들은 꼭 떨어뜨려야 되는 인물이고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요. 박근혜 탄핵에 같이 동참했던 조중동이나 이런 언론들이 그들의 색깔이랄까 기득권을 포기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요. 예. 그러니까 그 언론들은 언론이라고 불러서 안 되지. 조중동은 찌라시들은 그 신문지들은 예를 들면은 재벌들과 결탁돼 있고 그들의 입장에서는 모든 쏟아내리는 것들이 이런 거예요. 내가 길거리 지나가다가 뒤를 돌아봤어. 근데 나는 돌아본 이유가 뒤에 뭘 떨어뜨린 것 같아 돌아봤는데 신문들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되게 멋진 아가씨가 지나가니까 뒷모습을 보려고 돌아봤다. 이런 식인 거야. 그러니까 그 모든 의혹은 뭐 나오는 팩트들마다 의혹을 얹어가지고 공격을 해대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가 대부분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비교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박근혜나 이명박 정부 때 나왔던 후보자들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장전이면 정말 껌이었고 그중에 가장 하위 수준의 것들이었고 그것도 부동산 투기 목적의 것들이었고 그 위에 뭐 세금 탈루라든지 논문 표절이라든지 그런 등등의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언론이 갖고 있는 정말 못된 풍토랄까 습성은 뭐냐면은 어차피 그 사람의 의혹은 있잖아요. 오히려 당시에는 위장전이면 큰 이슈도 안 될 정도로 더 큰 어마어마한 죄가 있었어. 그래서 이 후보자에 대해서 언론들이 10개 정도의 의혹을 쏟아내요. 근데 현재는 위장전입이 가장 큰 죄처럼 보이는 그것도 특이성도 없는 이 위장전입을 제일 중요한 범죄로 놓고 나머지 그냥 일반인도 실드를 칠 수 있는 정도의 것들도 다 의혹으로 놓고 그런 식의 비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이제 지금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정말 김상조나 강경화가 의혹이 많나 보다라고 인식시키기 딱 좋은 그러니까 지금 새누리당이나 이런 쪽에서는 뭐 위안부 문제가 걸려있는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나 재벌들이 싫어하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분이나 낙마시키고 싶어 죽겠으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제 이낙연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한번 대판 싸워놓고 둘 중에 하나는 최소한 양보하겠지 하는 그 스탠스로 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거죠. 그렇죠. 저도 그렇게 봅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내정자는 우리나라 재벌개혁 경제 구조를 바꿔 나갈 수 있는 적임자이고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이 사실은 대기업이나 부패 세력 또는 독재 세력 또는 폐륜 세력들 또는 암흑 세력 그다음에 언론 재벌들을 대변하는 당이잖아요. 그리고 이것들이 유사한 정당들이 국민의당, 바른정당, 새누리당이 있는 거죠. 이들이 제가 볼 때는 아까 권 PD가 얘기를 잘했는데 이낙연으로 한번 데미지를 주고요. 그다음에 강경화와 김상조를 놓고 아마 저울질을 하게 되고 이것을 김상조를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아마 가게 될 겁니다. 그 이유는 이게 지금 부패 세력들이 포기할 수 없는 게 재벌개혁이거든요. 이 재벌개혁에 칼날을 들이댈 최적의 적임자 김상조를 떨어뜨리는 게 이들의 미션인 겁니다. 이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모략이 난무할 것이고 그다음 이 모략을 통해서 강경화를 통과시키고 김상조를 떨어뜨리는 방식의 양자택일의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 그러면 이쯤에서 지금 SNS에서 김상조 후보에 대해서 언론들처럼 하는 거 말고 진실을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소개 좀 해주세요. 네, 김상조 부인의 이력 가지고 지금 얘기가 많은데요. 사실 이분이 어떻게 보면 정말 경력 단절녀의 표본을 보여주시고 있는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대 사범대 81학번이세요. 그리고 사범대를 나왔으니까 정교사 자격증도 가지고 계시고 교사를 11년 하셨고 미국 거주 2년, 영국 거주 2년, 그리고 토익 900. 거기에다가 각종 무슨 연대에서 태솔 과정도 다 받으셨고 지금 아예 이력서가 오픈이 되어 있는 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걸 보면은 이분이 지금 나이가 50인데 이 정도의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흔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연봉 2,500의 비정규직 방과 후 교사를 했다는 걸로 지금 특혜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특혜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우리의 미래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웬만한 대학교를 나오고 영어도 할 줄 알고 교사 자격증도 있고 한데 나이 50에 연봉 2,500 받는 거 가지고 내 지금까지 이걸 가지고 지금 남편이 장관이 되네만에 뭐 그러니까 이런 분이 강남에 학원 가면요 억대 연봉이에요. 그러니까 그 SNS에 정말 너무 공감 갔던 한 줄이 그거였습니다. 대체 방과 후 교사를 얼마나 엄청난 스펙이 필요한 직업으로 보는 거냐 이런 거고요. 또 그러니까 이런 작은 연봉에
5년째 갱신한 게 특혜야. 예, 또 다른 반응 하나 읽어주세요. 김상조 부인은 남들 지원 안 한 기관제 교사를 해도 안 되고 김상조 아들은 군대 가서 남들 다 가는 휴가를 써도 안 되고 심지어 금융기관 인턴을 해도 엄청난 흑해임? 왜? 눈엣가시 김상조 가족이면 무조건 안 되는 거라. 왜는 없음. 이런 반응도 있고 그렇죠, 또요. 그렇죠. 조금만 세밀하게 알아보면 사실관계 파악되는 걸 의원이나 기자나 터뜨리고 보는 무책임함. 김상조 부인은 교육청 시험 합격해서 자격 있는 줄 알았다. 실제 채용 공문을 보니 교육청 시험 합격자는 무공고, 무평가 선발. 그러니까 이것도 특혜라고 말했던 거예요. 네. 사실은 그게 맞는데. 네. 다음. 김상조 교수가 과거 현대차, 삼성전자 같은 호랑이 굴에 들어가 정글 생태 바로잡자고 강연하며 50만 원 받은 걸 두고 평소 재벌 개혁 주장하던 이가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비판하는 한국경제신문아. 너네 논설위원 부장류가 재벌에서 각종 세미나 명목으로 얼마 받았는지 까볼래? 한국경제신문은 사실은 재벌들이 만들고 있는 신문입니다. 그렇죠. 다음요. 한국당이 김상조 후보를 경제 비리 종합 세트라고 하는데 한국당의 문제 제기야말로 허위 의혹 제기 종합 세트이다. 15가지 문제 제기가 거의 사실이 아니거나 경미한 사안이다. 재벌 개혁의 역사는 멈출 수 없다. 직접 대놓고는 말 못하고 돌려치기로 지금 김상조가 공정거래위원장이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럴수록 꼭 공정거래위원장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예. 자, 김상조 교수가 공정거래위원장이 되는 걸 왜 막으려고 그렇게 길을 쓸까요? 얘네들이. 이 핵심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김상조하고 이 장하성 이 두 사람의 평상시에 갖고 있던 학자로서의 사회운동가로서의 철학이 겹쳐지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그 부분인데 이 사람들이 장하성, 김상조 두 분이 갖고 있는 이 철학이 겹쳐지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소액주주 운동이라는 것으로 대변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는 어떤 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가장 적임자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내용들을 보면, 그러니까 소액주주의 그 주주권을 강화하는, 그래서 집중투표제라는 게 있어요. 지금 현재는 대한민국에 주총이, 정기주총이 약 3월 말에 전체가 다 열리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그러면 내가 직접 참가해서 도장을 찍든지 위임장을 보내야 돼요. 그래서 주주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내가 10개의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는데 한두 군데밖에 참석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경향이 있는 부분들 때문에 전자투표제를 시행을 해서 인터넷으로 투표할 수 있게, 그러면 컴퓨터 앞에 앉아서 내가 100개 기업의 주식을 갖고 있으면 100개 기업 주총에 다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한 주가 있어도. 예, 한 주만 있어도. 그다음에 집중투표제라는 건 뭐냐면 이사들을 선임을 할 때 내가 회사에서 이사 3명을 선임을 해요. 근데 내가 3표를 갖고 있어. 그럼 지금은 어떻게 돼 있냐면 3명한테 각각 이 사람 찬성, 이 사람 반대 이렇게밖에 못하게 돼 있는데 이 집중투표제로 바뀌면 내가 3표 갖고 있는 거를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한 사람한테 몰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냐면 소액주주들이 힘을 모아서 정말 정의감 있는 이사 한 명한테 표를 몰아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시스템 이 두 가지 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기관 투자자가 직접 회사의 주주총회에 참석해서 주주권을 행사하는, 이게 스튜어드십 코드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기관 투자자가 가장 유명한 게 국민연금이잖아요. 이 국민연금이 삼성전자 주주총회에 참여해서 주주의 권리를 위해서, 그리고 회사가 불법적으로 나쁜 방향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주주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거, 이거 3가지를 지금 장하성, 김성조 교수가 이 두 분이 갖고 있는 그 경제 철학에 대해서 공통점이에요. 그게 바로 그 주식회사의 원래 철학인 거예요. 원래 그렇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의 재벌 기업들이 이걸 제일 무서워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지금 그 각종 언론 다 아시겠지만 경제신문이라든지 조중동, 뭐 한겨레, 뭐 기타 등등 모든 언론을 통해서 전면 광고를 막 대기업들이 줘요. 그러면서 기사 논조를 그렇게 바꿔가고 있어요. 그렇지. 장하성 까기로. 주식회사는요 원래 족벌 경영을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못하게 하려고 주식회사를 만든 거예요. 그럼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 주권 행위를 한 주라도 갖고 있는 사람도 가야 되는데 네네. 이렇게 되면 지금 족벌 경영을 못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결과가 그렇게 될 거예요. 왜 예. 그러냐면 이게 방어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 정당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니까 재벌 기업들이 지금 저항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정말 반대를 위한 반대의 어떤 논리들을 나오는 것 중에 그 가장 이번에 황당하게 핵심적으로 터졌던 게 JTBC 뉴스에서 터졌죠. 컨테이너 사건.
기획부동산 사건. 이게 지금 가장 황당한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 김상조 교수가 과거 현대차 삼성전자 들어가서 강연에 한 50만 원 받은 거예요. 저 불만 엄청 많거든요. 이 노동계 바닥이 말이에요. 진보 민주 인사한테는 이렇게 50만 원, 40만 원 줘요. 근데 새누리당 누 있잖아요. 그쪽에 경제계 이쪽으로 초평한 보통 150만 원 주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50만 원 굉장히 기분 나쁜 진짜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정교조 교육과 가지고 150만 원 받았거든요. 4시간 하고 당당하게 받았어요. 근데 김상조는 나에 비하면 적어도 한 몇백은 더 받아야 되잖아. 그런데 50만 원 받으면 이거는 그냥 차비만 준 거야. 이게 무슨 이게 의혹이고 무슨 아유 정말 답답합니다. 이 차비도 안 나와요. 착국고 가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사실 뭐 청문회 통과해가지고요. 마음에 들건 안 들건 대통령 임명하면 됩니다. 그런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있는 건데 네. 김상조는 경제 개혁에 재벌 계획에 있어서 상징적인 인물이거든요. 이분이 낙마해버리면 동력이 확 떨어집니다. 아 큰일 납니다. 그래서 김상조는 자유한국당과 재벌들은 꼭 떨어뜨려야 되는 인물이고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요. 박근혜 탄핵에 같이 동참했던 조중동이나 이런 언론들이 그들의 색깔이랄까 기득권을 포기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그러니까 그 언론들은 언론이라고 불러서 안 되지. 조중동은 찌라시들은 그 신문지들은 예를 들면은 재벌들과 결탁돼 있고 그들의 입장에서는 모든 쏟아내리는 것들이 이런 거예요. 내가 길거리 지나가다가 뒤를 돌아봤어. 그냥 나는 돌아본 이유가 뒤에 뭘 떨어뜨린 것 같아 돌아봤는데 신문들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주간 범죄로 놓고 나머지 그냥 일반인도 실드를 칠 수 있는 정도의 것들도 다 의혹으로 놓고 그런 식의 비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은 이제 지금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정말 김상조나 강경화가 의혹이 많나 보다라고 인식시키기 딱 좋은 그러니까 지금 새누리당이나 이런 쪽에서는 뭐 위안부 문제가 걸려있는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나 재벌들이 싫어하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분이나 낙마시키고 싶어 죽겠으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제 이낙연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한번 대판 싸워놓고 둘 중에 하나는 최소한 양보하겠지 하는 그 스탠스로 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거죠. 그렇죠. 저도 그렇게 봅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내정자는 우리나라 재벌개혁 경제 구조를 바꿔 나갈 수 있는 적임자이고 그다음에 자유한국 모략이 난무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 모략을 통해서 강경화를 통과시키고 김상조를 떨어뜨리는 방식의 양자택일의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 그러면 이쯤에서 지금 SNS에서 김상조 후보에 대해서 언론들처럼 하는 거 말고 진실을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소개 좀 해주세요. 네, 김상조 부인의 이력 가지고 지금 얘기가 많은데요. 사실 이분이 어떻게 보면 정말 경력 단절녀의 표본을 보여주시고 있는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대 사범대 81학번이세요. 그리고 사범대를 나왔으니까 정교사 자격증도 가지고 계시고 교사를 11년 하셨고 미국 거주 2년, 영국 거주 2년, 그리고 토익 900. 거기에다가 각종 무슨 연대에서 태솔 과정도 다 받으셨고 지금 왜냐하면 되게 멋진 아가씨가 지나가니까 뒷모습을 보려고 돌아봤다. 이런 식인 거야. 그러니까 그 모든 의혹은 뭐 나오는 팩트들마다 의혹을 얹어가지고 공격을 해대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가 대부분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비교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박근혜나 이명박 정부 때 나왔던 후보자들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장전이면 정말 껌이었고 그중에 가장 하위 수준의 것들이었고 그것도 부동산 투기 목적의 것들이었고 그 위에 뭐 세금 탈루라든지 논문 표절이라든지 그런 등등의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언론이 갖고 있는 정말 못된 풍토랄까 습성은 뭐냐면은 어차피 그 사람의 의혹은 있잖아요. 오히려 당시에는 위장전입은 큰 이슈도 안 될 정도로 더 큰 어마어마한 죄가 있었어. 그래서 이 후보자에 대해서 언론들이 10개 정도의 의혹을 쏟아내요. 근데 현재는 위장전입이 가장 큰 죄처럼 보이는 그것도 특이성도 없는 이 위장전입을 제일 당이 사실은 대기업이나 부패 세력 또는 독재 세력 또는 폐륜 세력들 또는 암흑 세력 그다음에 언론 재벌들을 대변하는 당이잖아요. 그리고 이것들이 유사한 정당들이 국민의당, 바른정당, 새누리당이 있는 거죠. 이들이 제가 볼 때는 아까 권 PD가 얘기를 잘했는데 이낙연으로 한번 데미지를 주고요. 그다음에 강경화와 김상조를 놓고 아마 저울질을 하게 되고 이것을 김상조를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아마 가게 될 겁니다. 그 이유는 이게 지금 부패 세력들이 포기할 수 없는 게 재벌개혁이거든요. 이 재벌개혁에 칼날을 들이댈 최적의 적임자 김상조를 떨어뜨리는 게 이들의 미션인 겁니다. 이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엄청나게